예, 37.3 37.7 보시면은, 예, 소수 PQ에 대해서, 자, 지의 위수가 PQ가 되고, 자, 이런 얘기를 해놨죠. 아까 전에 15가 되면 G는 Z3, Z5다. 이렇게 해서 Z15가 된다는 사실까지 알게 됐는데요. 이 사실을 확인할 때, 요게 3 곱하기 5라서 N3이 얼마냐, N5가 얼마냐, 이걸 이제 체크했었다 이거죠. 근데 삼실로 정리를 쓰면은 N3이 1, N5부터 한번 보시면은 N5는 1, 3, 5, 15 이렇게 됐었죠. 그죠? 그리고 N5는 1 모듈로 P 돼야 되니까 5 돼야 되겠죠. 그렇다면 5의 배수는 1이 될 수 없으니까 날리고, 그 다음에 N5는 3이 아니라서 결국은 1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N5가 1이 된다는 사실을 얻어냈었고요. 그 다음에 N3은 역시 1, 3, 5, 15 됐었어요. 그죠? 제3실로 정리해서. 근데 이게 1 모듈로 3이라는 사실을 안다. 이거예요. 3실로 정리. 근데 3의 배수는 될 수 없으니까 날리고 1이 돼야 되니까. 그 다음에 5도 나누지 않으니까 1이 된다. 그래서 N3은 또 1이 된다 해서, 자, 위수 3과 5인 정규 분군을 갖는다는 사실을 유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걸 확장해 보면 정리 37.7에서 소수 PQ가 있는데요. 소수 PQ에 대하여 G의 위수가 P 곱하기 Q고 Q가 된다면, P 곱하기 Q가 된다면 G가 ZP, ZQ가 되고, 자, PQ가 서로 소가 돼서 ZPQ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PQ가 서로 소가 된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PQ는 소수로서 서로 달라야 되니까 한쪽이 크다라고 둘 수는 있겠죠. 그럼 서로 다른 소수의 곱을 위수로 갖는 구는 ZPQ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일단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뭘 알아내야 되냐면 NP와 NQ가 동시에 1되고 1된다는 사실을 유도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Q부터 합시다. Q. 첫 번째 NQ가 1이 돼야 되고, 두 번째 NP가 또 1이 된다는 사실을 유도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NQ가 1이기 때문에 위수 Q인 정규 분군이 존재한다. 그까지 나올 것이고, 저렇게 될 거예요. 그죠? 자, 그렇다면 이걸 확인해 보자면 NQ는 제3실로 정리에 의해 NQ는 뭐죠? NQ는 PQ의 약수니까 1, P, Q, PQ 이렇게 되죠. 그죠? 그리고 이것은 1과 모듈로 Q에 대해서 합동이 돼야 돼요. 그죠? 근데 Q의 약수들은 제로가 될 거니까 1이 될 수 없네요. 그래, 이건 원래 날리는 거고. 근데 P는 Q에 대해서 1이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P는 Q보다 더 작은 값이에요. 그래서 P가 Q-1을 Q가 P-1을 나눌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게 안 되는 이유를 그냥 써보자면, 여기 P를 집어넣었을 때 P-1이 Q의 배수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죠? 그래서 Q-1이 P-1이 Q의 배수가 아니다. 왜 그러냐면 이유가 뭐예요? Q가 더 큰 값이에요. 더 큰 값.
그래서 요게 안 됐고, 이건 원래 안 되고 제로니까. 따라서 이제 NQ는 그냥 1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죠? 그럼 NP를 한번 살펴봅시다. NP를 살펴보면 역시 제3실로 정리에 의해서 정리에 의해 NP는 들어간다 이거예요. 어디에? 1. 뭐 PQ 양의 약수가 되니까 Q, PQ 이렇게 돼가지고 되고 이것은 1 모듈러 Q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일단 이제 여기서 NP가 Q에 대해서 얼마냐? P죠, P. 죄송해요. P. 자, NP가 P에 대해서 얼마냐 하면은 1이기 때문에 P에 대해서 제로인 얘들은 될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이제 이게 될 수 없어야 1밖에 안 된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잖아요. 그럼 이게 될 수 없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Q를 여기 대입시켰을 때 성립하지 않아야 되죠. 다시 말해 Q-1이 P의 배수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만족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얘도 날아가 가지고 결국 NP도 1이 나온다는 결론을 얻게 되죠. 맞나요? 근데 P가 Q-1을 나누지 않을 근거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3과 5 같으면 3은 5-1, 4를 나누지 않지만 P가 3이고 Q가 7인 경우를 생각해봐요. 7-1은 6이니까 3 배수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여기서는 그냥 Q가 P보다 크기 때문에 되는 건데 이걸 만족하지 않아서 1이 되는 건데 여기서는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는 이게 당장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생긴다. 그래서 이 조건을 가정에 집어넣어야 돼요. 따라서 여기에 P가 뭐예요? Q-1을 나누지 않는다라는 조건이 추가돼야 된다. 그래서 이런 조건이 있을 때만이 NP가 1이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1에 의해 그죠? 1에 의해 HK라는 위수 P인 G의 정규 부분군, 위수 Q인 G의 정규 분군이 존재하고 G는 뭐예요? HK의 내직적이다. 그것은 HK다. 그것은 ZP, ZQ다. 했던 대로 ZPQ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 정규 분군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결국 제1실로 정리 때문에 되는 얘기였죠. 그죠? 그래서 37.3, 37.7 얻어낼 수 있었죠. 따라서 예를 들면 뭐 G의 위수가 뭘 해볼까요? 33 이라면 G는 뭐가 되죠? 여기에 3 곱하기 11 그죠? 그럼 3은 11-1을 나누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Z3, Z11 돼가지고 이게 Z33이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응용해 볼 수가 있겠다.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37.8 정리 37.8 요 얘기를 이제 살펴보도록 합시다. 동그라미 하시고 이건 이제 그 계산 과정에서 자주 쓰이는 얘기라서 이미 사실 많이 썼어요. 왜 많이 썼는데 지금이 나오느냐? 책의 증명하고 조금 제가 다르게 소개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일반적인 다른 책에서 조금 더 쉬운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뭐 이용하는 증명을 제가 앞에 소개한 거예요. H와 K가 G의 유한 부분군이다. 유한 부분군이다. 그러면 HK의 위수는 H의 위수 곱하기 K의 위수 곱하기 나누기 H 교집합 K 이렇게 됐다. 그죠? 이 사실을 체크해 보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지금 그 H의 위수가
예를 들어서 9고 K의 위수가 10이고 H 교집합 K의 위수가 3인 이런 경우를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경우를 이제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두 원소 HK, H-K- 이것을 이제 HK에서 갖고 왔을 때 이 두 원소의 릴레이션을 주는데 어떤 릴레이션을 주는지 하면은 H, K하고 H-K- 이것을 같다는 것은 HK 곱한 게 같고 곱한 게 H-K-하고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이제 관계를 주자 이거예요. 이 관계는 반사대칭 추이를 만족한다는 사실을 한눈에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동치관계가 되는데 이걸 이제 다시 써보면 H 인버스를 양쪽의 왼편을 곱하면 H 인버스를 양쪽의 왼편을 곱하면 인버스 곱하기 H는 K 곱하기 K의 인버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런 사실하고 같은 얘기가 되죠, 그죠? 되는데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것은 HK라는 것을 모아놓은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묻는다면 결국 같은 것은 같은 것으로 취급해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아마도 HK의 위수를 구할 때 이것은 HK의 위수를 구한다면 사실 HK 안에는 HK들이 들어있고 H는 H, K는 K가 된다면 그죠? 여기 안에 몇 개가 들어가 있느냐라는 문제를 생각해 보는 것은 결국 이게 같은 것은 같은 것으로 취급해 가지고 릴레이션을 준 상태로 보면 이 안에는 H 곱하기 K 해가지고 그것에 대한 저 동치관계를 준 상태에서의 이것의 위수가 같을 거예요. 요 값이 똑같은 것들은 같은 것을 취급했으니까 그래서 이것의 위수를 이 릴레이션을 이용해서 계산해 볼 수가 있다. 그런데 이게 릴레이션이 나타난다는 것은 요것이 몇 개씩 나타날 것이냐를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그게 여기 같은 동치류 안에 몇 개가 들어갔냐 하면은 각각이 3개씩이 들어가 가지고 요 릴레이션 안에는 H의 원소의 개수, K의 원소 순서상에다가 지금은 저기서 같으면 요 동치관계에 있는 동치류의 위수가 3이 돼가지고 3을 나눠주게 돼요. 그럼 3이 지금 뭐냐면은 결국은 3이 저기 있는 H 교집합 K의 위수와 같아진다는 사실을 알게 돼가지고 이런 결론을 얻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 관계를 잠깐 생각해 봅시다. 해보면 이게 지금 이쪽 편이 이게 H의 원소예요. 당연히 이쪽은 K의 원소죠. 그럼 H 교집합 K의 원소네요. 그럼 H 교집합 K가 위수 3이라 했잖아요. 그럼 위수 3이면 H 교집합 K의 K를 이제 요걸 X라 두고 요걸 X라 둡시다. X라 두고 X는 자, 요걸 X라 두고 요 X는 H 교집합 K에 들어가고 요 위수가 3개라 했으니까 요것을 예를 들어서 X1, X2, X3라고 이렇게 두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일단 여기 원소들을 각각을 X1, X2, X3로 봤기 때문에 이제 여기 안에 원소들을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각각의 H, K인 HK를 가지고 오면 이것에 대해서 이걸 X를 곱하면
x를 곱하면 지금 여기 곱한 그 교집합의 원소를 x라 잡았기 때문에 h, k하고 뭐하고 이제 그 같은 걸로 취급할 수 있냐면은 H1에 봅시다. 자, 여기 이렇게 갑시다. 이 말은 H-와 K-가 각각 뭐냐? 자, 이렇게 되죠. H-는 여기 X가 돼야 되니까 넘어가면 H-를 왼편에 곱하고 X 인버스를 오른편에 곱하면 H의 X 인버스가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K-는 어떻게 되느냐면은 오른편에 K를 곱하면 X의 K 이렇게 되죠. 필요점 조건.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X가 H 교집합 K에서 나타난다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거죠. 요 얘기가 요 얘기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교집합, 이게 서로 같다는 말은 그게 적당한 X1, X2, X3와 같아지는 거니까 이런 표현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일단 HK와 H-K-가 같다, related 됐다. 다시 말해서 이게 궁극적으로 HK에선 같은 원소다라는 말은 나머지 하나의 원소에다가 교집합의 원소를 오른쪽 왼쪽에 이렇게 인버스 X를 곱한 그런 경우가 된다. 그죠? 이런 걸로 표현되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각각의 HK에 대해서 각각의 그 H, K in H 곱하기 K에 대하여 HK를 K라는 것이 H의 X1 H의 요게 X1 해가지고 X1이 뭐냐면은 이제 H 이꼴 H의 X1의 인버스 그 다음에 X의 1의 K 이런 꼴이 되죠. 그죠? 여기 X1, X2, X3는 뭐냐면은 H 교집합 K라고 둔 거예요. 근데 이게 항등원이 있어야 되니까 이 X1을 2로 두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동치이기를 HX2의 인버스에 X2의 K 되겠죠. 그 다음에 HX3의 인버스에 X3의 K 이렇게 된다. 그죠? 즉 이 말은 H, K의 동치류가 뭐가 됐냐? 요거 H1, X1의 인버스 X1K 요거 하고 H의 X2의 인버스 X2의 K 요거 하고 H의 X3의 인버스 X3의 K 이렇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다시 말해서 각각의 동치류의 위수가 3이 되는데 이 3이라는 것이 H 교집합 K의 위수인 거예요. 결국은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네요. 따라서 이제 저기 얘기했던 대로 HK의 위수는 자 HK들 H인 H, K인 K 이런 것이 위수다 이거예요. 근데 이것은 집합으로 같으니까 HK의 이거 이제 HK 바라는 것은 동치류예요. 동치류 HK인 H 곱하기 K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의 위수를 생각해야 된다.
근데 이것은 실제로 여기 항상 위수가 3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H의 위수, H 곱하기 K 위수에서 HK를 자유롭게 움직인 거의 개수에서 3을 나눠줘야 된다. 3은 H 교집합 K의 위수였고 분자는 이게 됐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그냥 3을 일반적인 숫자 K로 두면은 뭐 그냥 일반적인 증명이죠. 그래서 증명은 뭐 이걸 일반화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체크하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얘 37.11 얘 37.11 여기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G의 위수가 20이다. 그러면 G는 단순군이 아니다. 뭐 이거 계속 해왔던 얘기인데 얘 37.12 G의 위수가 30이다. 그러면 G는 단순군이 아니다. 뭐 이런 거. 37.11은 뭐 쉬워요. 이거는 이제 자 단순군이 아니다라는 말은 뭐가 존재함을 보여야 될까요? 위수가 1도 20도 아닌 정규 부분군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되죠. 그래서 뭘 쓸 거냐 하면은 자 37.11에서는 어차피 뭐 실로 P 부분군을 가지고 생각해야 되니까 2의 제곱 곱하기 5의 1승 해가지고 N5를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N5. N5는 N2를 생각하든 N5를 생각하든 뭐 되는 걸 생각하면 되는데 이게 1, 2, 2제곱 5, 2, 5, 10, 20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보면 법 5에 대해서 1이 돼야 되니까 5에 대해서 0 되는 거 먼저 날리고 1이 되는 거 생각해 보면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돼. 1밖에 안 돼. 따라서 N5는 1이죠. 따라서 위수 5인 정규 부분군을 갖게 돼요. 실로 5 부분군이 5의 1승이니까. 그래서 H라는 G의 위수 5인 정규 부분군. 위수 5니까 자명 아니고 G도 아니다 이거. G도 아니다. 자신도 아니다. 결국은 비자명 진정규 부분군이 됐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한 칸 더 나가면 30인 경우는 자, 30인 경우는 37.11 N5가 N 이제 30이라는 것은 이제 뭐 이 소인수분해 해보면 2, 3, 5잖아요. 그죠? 2, 3, 5. 그러면 N2를 생각하고 N3 N5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N2는 얼마예요? N2는 1 모듈로 2. 1 모듈로 2다 이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건 어디예요? 1, 2, 3, 6, 5, 10. 그 다음에 15, 30이 되나요?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 중에서 N2가 1 되는 것은 언제냐? N2가 0 되는 건 다 날리고 N2가 1 되는 것은 뭐예요? 이거 또 자, 이거 다 되네. 참 재수 없는 상황이죠. 한 개면 돼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포기하고 N3으로 갑시다. 그래서 1, 2, 3, 6, 5, 10,
15, 30 이렇게 돼. 물론 이게 모듈 1 모듈로 3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제 3으로 나눈 나머지 제로인 거, 이 3의 배수 이런 거 다 날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3에 대해서는 3에 대해 1 되는 거는 이것도 되고 이건 안 되고 3에서 1 되는 거 이것도 되고 이건 안 돼. 1하고 10 두 개 되네요. 1만 돼야 되는데 또 재수가 없죠. 그래서 n의 5를 한번 봅시다. 1 모듈로 5. 자, 이것은 역시 1, 2, 3, 6, 5, 10, 15, 3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역시 5의 배수는 다 날리고 그죠? 5 배수 다 날리고 5에 대해서 1 되는 건 될 수 있는 건 1, 6 또 두 개 돼요. 자, 실패네요. 근데 여기서 이제 지금 목표 자체가 비자명인 진정규 분군이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는 사실을 체크해야 되는 거니까 어디든 하나만 1이 돼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그냥 이런 경우는 참 뭐 별로 의미 없어요. 재미없고. 그래서 분명한 것은 한꺼번에 얘기하자면 제3 실로 정리에 의해 N3은 1 되거나 혹은 N3 이꼴 10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N5는 1 되거나 N5는 얼마? 5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이 둘의 관계는 AND죠. AND. 이렇게. 그럼 케이스로 나누자면 1번, 2번, 3번, 4번, 4개의 케이스가 나오는 거죠. 그렇다면 그 중에서 하나만 아니면 돼요. 어느 거? 요 케이스만 아니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둘 중에 적어도 하나는 1이 되는 거니까 위수 3인 정규 분군 혹은 위수 5인 정규 분군이 존재한다. 다시 말하면 비자명인 진정규 분군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충분히 알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단계로 가서 N3 이꼴 10이고 N5 이꼴 5인라 가정하자 이거예요. 가정하고 나면 뭔가 모순이 일어나더라 라고 하면 결국 이제 둘 중에 적어도 한쪽이 따라서 N3 이꼴 1이 되거나 혹은 N5 이꼴 1이 돼가지고 결국 G는 위수 3 혹은 위수 5이죠. 5인 정규 부분군을 가짐으로 G는 단순군이 아닌 거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N5가 이제 6인 경우도 이제 6이죠. 여기 6. 자, 해서 이제 이런 경우로 가보면 N5가 10이고 N3이 10이고 N5가 6이라면 어떤 상황이 되느냐 하면은 위수 3인 부분군이 10개가 있는 거예요. 서로 다른 위수 3인 부분군 10개. 위수 5인 부분군이 서로 다른 게 6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자, 먼저 그 H1, H10 이게 위수 3인 서로 다른 G의 부분군이 된다. 존재하고 그 다음에 위수 5인 K1, K 6개 위수 5인 서로 다른 G의 부분군이 된다. 부분군이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생각해 보면 HI들하고 HJ하고 서로 다른 게 두 개가 있다면 라그랑지 정리 때문에 같지 않은 경우로 생각해 본다면 교집합의 위수는 1 아니면 3이 돼야 되는데 3이 될 수는 없어요. 서로 다르니까. 그러면 여기 항등원 하나, 나머지 두 개 이렇게 된다. 물론 얘들은 어떤 원소예요? 위수 3인
원소죠. 따라서 여기는 위수 3인 몇 개? 10개 곱하기 3-1, 20개의 원소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뿐만 아니라 마찬가지로 여기도 생각해 보면 KI, KJ가 서로 다른 게 있다면 위수 5인 거니까 여기 2 있고 여기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또 뭐예요? 위수가 5인 원소들이 KI 하나에 4개씩 서로 다른 게 나타나니까 결국 위수 5인 자 6개 곱하기 6 동네에 5개 마이너스 하나씩 나타난다. 그래서 24개가 되죠. 그죠? 의 원소가 나타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두 가지 경우를 다 생각해 보니까 G의 위수라는 것은 적어도 위수가 3인 원소가 20개, 그 다음 위수 5인 원소가 24개, 그 다음에 항등원 해가지고 45. 근데 이게 원래 30이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모순. 그래서 이제 적어도 한쪽은 1이 된다는 사실을 유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N3 이꼴 1이 아니고 N5 이꼴 1이 아니다라고 해보니까 저런 경우가 되는데 저런 경우는 이제 모순이 나왔으니까 적어도 하나는 1이다. 그래서 이제 결론이 나온 거죠. 이런 이제 실로 정리 문제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자유군 군 표현 호몰로지 어쩌고 이런 건 위상수학의 군 넘기고 어디로 갔느냐 하면은 자 9부로 가시면 돼요. 구부의 인수분해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요거는 이제 갈로아 이론으로 가기 위한 어떤 그 이론적인 배경이 아니라 요거는 이제 개통도를 보시면은 갈로아 이론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이 자체로 의미를 갖는 그런 그 부분이 돼요. 그래서 인수분해라고 했지만 사실 여기 내용은 주로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인수분해를 하기 위한 공간인 정역의 대수적인 기능별로 분류를 하게 된다 이거예요. 정역이 분류를 하게 되고 여기서 주로 이제 다루는 내용이 PID, UFD, ED 요 세 가지예요. 자, 그래서 45절에서 UFD부터 생각하게 되죠. 45절. 유일 분해 정역. UFD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구부를 다 이제 하면 이제 갈로아 이론이 남아요. 그래서 이제 구부 마치면 이제 그 갈로아 이론을 갈 건데, 자, 먼저 정역을 분류하기 위해서 가장 조건이 좋은 정역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게 이제 Z인데, Z는 너무 재미없어서 유리계수 다항식환 이것의 관찰을 한번 해봅시다. QX가 어떤 성질을 가지는지 우리 앞에서 뭐 했냐면은 모든 아이디얼이 모든 아이디얼이 주 아이디얼이다. 인 정역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자, 물론 정역이라는 사실은 이쪽이 정역이면 R이 정역이면 RX가 정역이다.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걸 이용해 가지고 정역이라는 사실을 한눈에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모든 아이디얼이 주 아이디얼이 된다는 사실도 체크해 봤어요. 27.24예요. 이 조건을
공리로 받아들여 가지고 그 QX가 이런 성질을 갖고 있던데 그 성질을 만족하는 임의의 정역을 PID라고 정의하겠죠. 그죠? 일반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앞에서 또 Q의 X에서는 인수분해가 되고 그 방법이 유일하다는 것까지 이제 증명을 해봤죠. 그죠? 인수분해 기하학다항식 곱으로 인수분해 가능성과 인수분해의 기하학다항식에 대한 기하학 인수분해죠. 그죠? 의 유일성이다. 27점 아니고 23.20. 그래서 QX를 관찰해 보니까 그런 성질을 갖고 있더라. 그런 성질을 갖고 있는 임의의 정역을 UFD라고 두자. 이걸 일반화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 다항식은 영한인 다항식을 이용해가지고 나눈 목과 나머지로 나타낼 수 있고 그 목과 나머지가 유일하다. 라는 성질을 알게 됐어요. 그게 뭐냐? 다항식 환의 다항식 환의 호재법. 이것을 21.3에서 했는데 21.3에서 그냥 소개만 하고 증명을 안 했어요. 이거. 그냥 그래서 이것을 일반화해 가지고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임의의 정역을 유클리드 도메인 ED라고 정의한다 이거예요. 유클리드 도메인. PID에 대해서는 사실 앞에서 살펴봤고 해서 이게 이제 25절에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게 26절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요것의 예를 27절에서 이제 가우스 정수 해가지고 요즘 시험에 많이 나오는 ED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것이다. 그래서 요 세 개를 살펴보는 것이 지금 9부에서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먼저 예를 소개해 보자면 자 가장 강한 조건에 일단 지금까지 배운 것 중에서는 가장 강한 조건이 체죠. 그 다음에 이제 환이죠. 환. 가장 약한 조건이 환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중간에 이제 뭐가 있느냐 하면은 여기 ED가 있어요. ED. 그 다음 ED보다 강한 조건이 PID예요. 그 다음에 UFD예요. 그 다음에 그냥 정역이에요. 정역. 그 다음에 환. 물론 중간에도 단위원을 가진 환도 있고 몇 가지 있지만 여기까지 이런 정도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여기 들어가는 게 보통 ZP, Q, R, C 이런 게 이제 체 안에 들어가겠죠, 그죠? 그 다음에 체는 안 되면서 ED가 되는 게 Z, QX예요. Z하고 유리계수 다항식환 QX 같은 거, ZPX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ZPX도 체의 X. 그 다음에 PID, ED, UFD, PID 요 사이에는 사실 그 ZX 같은 거 이런 거는 이제 이게 그 UFD하고 PID 사이에 들어가요. 정수계수 다항식 환. 그 다음에 그 정역이 되면서 UFD가 안 되는 얘가 소인수분의 유일성을 만족하지 않는 얘가 Z 루트 OD, 루트 OI 요건 거 여기 들어가요. 정역은 되는데 UFD가 안 되는 얘예요. 이런 정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그 QX를 잘 관찰해 보면 U의 QX가 뭐가 되느냐 하면은 U의 QX는 이게 Q 차집합 0이라는 거 잘 알고 계시죠, 그죠? 단원들이 영한인 상수 다항식들이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U의 QX에서 뭘 생각해 보느냐 하면은 X제곱이라는 다항식이 X제곱 마이너스 2라는 다항식이 뭐냐면은 기하학 다항식이죠, 그죠? 기하학 다항식이라는 말은 뭘 의미하는 거였어요?
첫 번째 x제곱 마이너스 2는 상수다항식이 아니고 x제곱 마이너스 2는 두 개의 곱으로 나타냈을 때 gx 곱하기 hx로 곱했을 때 gx가 상수이거나 아니면은 hx가 상수라는 사실을 만족하는 거예요. 요 조건하고 요 조건을 만족해서 결국 기하학다항식이라 했어요. 근데 이 조건을 다항식이 아니라 지금 다항식환만 관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일반적인 정역까지 생각해야 되니까 정역에서는 기하학원을 정의해 주고 싶은 거예요. 기하학원을 정의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요것을 x제곱 마이너스 1은 상수가 아니다라는 얘기는 x제곱 마이너스 2는 0이 아니고 x제곱 마이너스 2는 자 u의 qx의 원소가 또 아니다. 즉 이 말은 이게 뭐예요? 단원이 아니다라는 사실로 이 조건을 바꿔 쓸 수가 있어요. 상수 아니다라는 말은 0과 단원이 아니다. 0 아닌 상수, 그죠? 그 다음에 어차피 0은 아니니까 이게 0은 아니고 0은 아니니까 결국 이 말을 다시 쓰면은 x제곱 마이너스 2를 gx 곱하기 hx의 곱으로 나타내 본다면 gx가 단원이다. 혹은 hx가 단원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하학다항식을 여기서 원래 정의했었잖아요. 이런 정의가 있었는데 이제 기하학원을 정의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임의의 정역으로 가서 정역 D에서 어떤 원소가 기하학원이다 라는 말은 그 원소는 0도 아니고 단원도 아니면서 뭘 만족하는 거예요. 그 원소는 A 곱하기 B로 나타난다면 A가 단원이거나 B가 단원이다 라는 조건을 주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임의의 정역으로 기하학원을 확장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Q의 X에서 이런 걸 생각해 봐요. X제곱 마이너스 2하고 3배의 X제곱 마이너스 2를 비교해 보면 이게 이제 서로 생성원이 같아요. 그 주아이들이 같다 이거예요. 생성하는 주아이들이. 주아이들이 같다는 말은 여기서 해나 여기서 해가 서로 같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두 개를 서로 동반원이라 불러준다 이거예요. 동반원. 동반원은 뭘 뜻하냐 하면은 결국 생성하는 주아이들이 서로 같은 거예요. 또 같은 말이 뭐냐면은 여기 있는 이게 뭐죠? 단원이 나타나는. 그래서 하나는 나머지 하나의 단원의 곱으로 나타나는 거. 이런 것을 이제 서로 동반원이라 불러준다 이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로 그 QX를 관찰해 보니까 이런 사실을 알게 됐죠. QX는 여기에 다항식을 하나 갖고 오면 예를 들어서 X제곱 마이너스 1, 세제곱 마이너스 1 곱하기 4 이런 게 있으면은 이것은 항상 기하학다항식 곱으로 나타나요. 그럼 2의 x 마이너스 1 곱하기 2의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어떤 사람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4의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곱하기 x 마이너스 1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둘 다 그 기하학분수로 기하학다항식 곱으로 나타내는 건 틀림없죠. 그죠? 그래서 이게 기하학다항식이에요. 역시 기하학다항식인데 이렇게 짝을 지면 동반원 관계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순서와 동반원을 무시하면 같은 인수분해라 볼 수 있어서 인수분해는 존재하고 유일하다. 그래서 기하학원의 곱으로 나타나고 기하학다항식의 곱으로 나타나고 순서와 동반원을 무시하면 같다 이거예요. 유일하다. 유일하게 나타난다는 사실. 그래서 이 사실을 이제
확장해 가지고 UFD를 정의하겠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그대로 이제 써봅시다. 정의. R이 이제 단위원을 가진 가환환이고 A, R에 대하여 45.1에서 나눈다를 먼저 정의해요. A가 B를 나눈다. 그 말은 그냥 적당한 X나 C 할까요? 그냥 C, R 이 존재해서 B 이꼴 AB다, AC다. 이게 뭐 나눈다의 정의죠. 그 다음에 45.2는 동반원이다. 두 원소 A와 B가 동반원이다. 라는 말은 정의가 보통 A는 B 곱하기 U, U는 적당한 단원. 다시 말해서 U의 R의 원소. 단원이 존재해가지고 A 이꼴 BU다. 그죠? 그러면 봐보세요. U가 여건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 일단 지금 상태에서는 B는 A를 나누는 거죠. 그럼 U가 여건이 존재하기 때문에 양변에 U의 인버스를 곱해버리면은 그때는 A가 B를 나누는 거죠. 지금은 B가 A를 나누는 거. 양변 오른쪽에 U의 인버스를 곱하면 A가 B를 나누는 거. 그러니까 A가 B를 나눈다. and B가 A를 나눈다. 이거 같은 말이에요, 사실상. 그래서 이렇게 되고 여기서 이제 이 말을 이 조건을 만족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를 해줄 수 있느냐. 똑같이 이제 나가면 되는데 이 조건이 이제 A와 B가 생성하는 주아이들이 같다는 얘기하고 같은 말이에요. 자, 여기서 A가 B를 나누면은 뭐가 더 크죠? 자, 보세요. A가 B를 나누면 뭐가 더 크죠? B는 A를 인수로 가질 것이니까 결국은 뭐예요? 이쪽이 크다는 사실을 유도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반대쪽 B가 A를 나눈다면 이쪽이 더 크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반대로 이것을 가정해봐요. 그러면 A가 여기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A는 B에 의해서 나눠진다. 이걸 확인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여기 B가 들어있잖아요. B. 단위원을 가진 가환환이라고 그러니까 B는 B 곱하기 1이라서 B가 들어가요. 그렇죠? B. 여기 또 A 곱하기 1. 단위원을 가진 가환환. 그렇다면 이제 요 사실로부터 이게 나온다 이거예요. 요 관계. 그래서 이건 확실히 동시 조건이죠. 근데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이건 되느냐? 이거는 위에서 밑으로는 바로 나오는데, 그죠? 양변에 U 인버스 곱하면 한쪽이 나오잖아요, 그죠? 네, 여기 되려면은 이거는 정역이라는 조건 하에 있을 때입니다. A가 B를 나누고 B가 A를 나눈다. 그러면 A는 BU다. 이런 사실. 그래서 이제 결국 보통 우리가 이제 단위원을 가진 가환환이라는 조건을 주지만 지금 분류하는 자체가 정역을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정역에서는 다 똑같은 말이 돼요, 이게. 그래서 이제 뭐 조건 자체가 조금 약한 데서 다루고는 있지만 대부분 정역이라는 조건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영인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조건이 여기 쓰이죠. 역방향 증명할 때. 자, 그렇다면 정의 45.4를 보시면은 이제 실제로 또 정역만 관심을 가지게 된다 이거예요. 정리. 정의죠. 기하권. 정의, 정역 D에 대하여. 정역 D에 대하여 45.4
P가 D의 기하권이다. 기하당식 일반화라 그랬어요. 기하당식이 원래 뭐였어요? 상수 아니고 곱으로 나타나면 적어도 하나 상수다. 이걸 다시 기하권 정역으로 확장하자면, 정역에서는 뭐 상수다 이런 얘기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정역에서는 0 아니고 단원이 아니다. 그리고 곱해서 나타나면 적어도 하나가 단원이다. 그래서 첫 번째 P는 0도 아니고 단원도 아니다. 그리고 P가 세 번째 P가 AB다. 그러면 A가 단원이다. 혹은 B가 단원이다. 이걸 이렇게 정의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기하권이에요. 기하권. 기하권은 기하당식 일반화. 자, 그렇다면 이제 45.5는 UFD. D가 UFD라는 말은 유일분해 정역이죠. UFD. 유일분해 정역. 인수분해는 존재하고 유일하다. 자, 인수분해를 하는 대상이 일단은 뭐를 갖고 인수분해를 하느냐면은 0을 기하권의 곱으로 나타내려고 하진 않아요. 그 다음에 여기 상수 같은 거, 1 이런 거, 5 이런 걸 소인수분해 할 필요도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수분해 대상은 뭐냐? 0도 아니고 단원도 아닌 대상을, 단원이 지금 영한이 상수니까 0도 단원도 아닌 대상을 기하권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방법이 유일하다. 순서와 동반을 무시하면 유일하다. 그래서 자, 일단 유일분해 정역이라는 것은 D는 일단 정역이 되고요. 정역으로서 이렇게 했을까요? D는 정역으로서 만족하기를 0 아니고 A라는 D의 원소, 0 아니고 단원도 아닌 A를 갖고 오면 A에 대하여 A는 기하권의 곱이다. 적당한 P1, PR, P1, PR이라는 D의 기하권이 인수분해 기하권의 곱으로 나타나는 인수분해 존재성이죠. 그 다음 유일성. 만약에 A가 P1, PR, Q1, QS로 나타난다면, 물론 PI, QJ는 다 QJ는 다 D의 기하권이라고 한다면, PI와 QJ는 서로 동반원 관계에 있도록 이렇게 짝을 지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PI와 QJ는 서로 동반원 관계에 있는 1대1 대응 관계가 성립한다. PI와 QJ는 서로 동반원이 된 원인 1대1 대응 관계가 성립한다 이거예요. 관계 1대1 대응 관계를 갖게 된다. 위에 게 인수분해의 존재성이고 밑에 게 인수분해의 유일성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존재하고 유일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이것을 UFD라고 말하겠다 이거예요. 얘는 뭐 이미 23.20에서 이 사실을 증명해 봤어요. QX 같은 거 이게 UFD다. 자, 23.20. 자, 그냥 바로 나온 김에 PID도 45.7. 자, D가 PID다. 방금 유일분해 정역. 이것은 그냥 줄여서 말한 건데, 유일하게 인수분해 되는 정역이다 이거예요. 뭐 유일하게 인수분해 되는 정역이다. 이렇게 풀었을 수 있고, 자, PID는 주 아이디얼
정역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아이디얼이 주아이디얼인 정역이다 이거예요. 모든 아이디얼이 주아이디얼은 정역. 그래서 이제 당연히 D는 정역이고 그 다음에 I가 D의 아이디얼이면 I는 D의 주아이디얼이다. 자, 이게 뭐냐면은 PID다 이거예요. PID. 그러면 이미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Z는 모든 아이디얼 주 아이디얼이 되는 정역이고, 그 다음에 QX 같은 거 이런 것도 역시 모든 아이디얼 주 아이디얼이 정역이 된다. 이게 27.24에서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PID UFD가 된다는 거죠. 사실 이걸 일반화해 가지고 45.11이 나오는데요. 45.11. 이게 뭐냐면은 45.12를 이제 일단 동그라미 해 두시면은 PID에서는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23.20이 일반화예요. 23.20에서 우리가 QX에서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 QX뿐만 아니라 이제 임의의 PID에서 이런 사실을 만족한다. 그래서 45.11은 뒤에서 또 이걸 이용해 가지고 모든 PID는 UFD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이건 안 할 거예요. 자, 넘어가고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은 45.12 동그라미 해보세요. 45.12, 45.1314. 자, 이거를 살펴볼 거예요. 자, 지금 앞에서 했던 내용들을 이제 지금 확장해서 일반화하는데, 증명 관계는 비슷해요. 거의 뭐 비슷하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27.25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은 QX에서 생각해 보면, QX에서 PX가 non-zero일 때, 제로가 아닐 때, PX가 생성하는 주 아이디얼이 극대다. QX에서 의 극대 아이디얼이다. 그 말은 PX가 뭐죠? 기하학다항식. 이거 일반할 거고요. 23.18하고 23.19하고 요걸 일반화해 봅시다. 물론 PX가 지금 QX 다항식환 여기에서 이제 생각해 보면 이것의 원소 기하학다항식의 기하학다항식 일 때 PX 먼저 1번 PX가 RX SX를 나눈다면 요거 앞에서 증명을 극대 아이디얼은 소아이디얼이다. 이걸 이용해 가지고 해봤어요. SX 이렇게. 물론 이게 확장이 돼서 수학적 기납법을 쓰면 PX가 R1X, RNX를 나누면 PX는 적어도 하나의 RIX를 나눈다. 적당한 I는 1에서 N. 이게 지금 1번에서 수학적 기납법을 이용하면 되겠죠. 1번을 이용해서. 그 다음에 23.20에서 뭘 했냐면은 23.20에서 QX는 UFD다. 자, 이걸 했죠. 이런 사실을 이제 자, 확장을
생각해 보면 자, 이렇게 되죠. 45.12 정리. 동그라미 쳐놨죠. 정역 D가 있어요. 이게 여기서 이게 임의의 정역으로까지는 안 되고 PID라는 조건 하에서는 극대 아이디얼, 그죠? 극대 아이디얼 뭐 임의의 정역까지 확장이 되니까 기약 1 이렇게 이제 확장이 된다. 그래서 T가 지금 45.12에서 PID이고 P를 D에서 가지고 저기 PX 여기 P예요. 물론 이게 0 아닌 P를 가지고 갔어요. 1대에서 요거 1대 이렇게 쓸까요? 그냥 똑같이 쓰는 게 좋겠죠. 자, PX가 생성하는 45.12 PX가 생성하는 주 아이디얼 이게 D의 극대 아이디얼이다. 그 말은 P로 충분하기를 P가 뭐예요? D의 기하원이다. 기하 다항식 아니고 이제 기하원이죠. 그 다음에 45.12, 45.13, 45.14 이 뭐 사실 따로 다를 필요가 없는데 자, P가 D의 기하원일 때 P가 D의 기하원일 때 첫 번째 P가 AB를 나누면 AB 할까요? RS 할까요? AB P가 A를 나누거나 혹은 P가 B를 나눈다 이거예요. 또 P가 A1 AR 합시다. A1 AR을 나눈다. 그러면 P는 적당한 AI를 나눈다. 자, 이게 이제 두 번째 얘기죠. 이게 다 PID의 성질이에요. PID에서는 다 이런 성질을 만족하더라 이거예요. 일단 45.12 보면 여기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오는 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 자, 왼쪽에서 극대 아이디얼 기하관 이쪽을 먼저 봅시다. 45.12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자, 일단은 기하권의 정의를 생각해 보면 0도 아니고 단원도 아니다라는 조건을 필요로 하고요. 그 다음에 P = AB면 A가 단원이거나 B가 단원이다 이거죠. 그래서 첫 번째 P가 0이 아니다. 그 다음 P가 단원이 아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P가 AB의 곱이면 A가 단원 혹은 B가 단원 이걸 체크해야 되죠. 그죠? 아까 그 기하 우리 유리상 QX에서 했었던 것처럼 뭐 다항식환에서 했던 것처럼 이제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근데 이제 일단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하는 이건 가정이에요. P가 제로가 아니고 가정에서 P가 제로가 아니다라는 가정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 P가 단원이다. 단원 될 수가 없는 게 단원이라면 단원이 생성하는 아이디얼이 뭐죠? 이게 전체환이 된다는 거 아시죠? 그죠? 단원은 전체환을 만들어낸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극대 아이디얼이기 때문에 극대 아이디얼은 진 아이디얼이에요. 그래서 P가 단원이 된다면 아이디얼이 주 아이디얼이 극대 아이디얼은 사실에 모순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세 번째.
P가 AB다. 그럼 적어도 한쪽이 단원이다 라는 사실을 유도해야 되죠. A가 단원이다. 혹은 B가 단원이다. P가 AB다라는 이제 조건을 가정했는데 여기가 P죠. 그죠? 자, 그렇다면 여기가 D이고 이런 상황이죠. 아까 PX였고 QX였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 P 이꼴 AB잖아요. 그죠? 자, 근데 이거하고 뭘 비교했냐면은 해보느냐면은 이제 요 사이에 뭔가를 집어넣어 봅시다. 지금 AB라고 했기 때문에 뭘 생각해 보냐면 이걸 A라고 생각해 볼까요? AB 들어가면 요게 A다 이거예요. 그죠? A가 여기 들어간다는 사실 알죠? 그죠? 아이디얼. 왜냐하면은 AB를 인수로 갖는 것들하고 A를 인수로 갖는 것 이게 더 많잖아요. 근데 가정한 게 뭐냐면 이게 극대라는 가정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이거 아니면 이거 돼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 위에 거 같을 경우에는 A가 뭐가 되죠? 단원이 되는 거예요. A가 단원. 인버스가 존재하게 된다 이거. 그 다음에 이쪽이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이게 서로 같으면 B가 단원이 되는 거예요. 이때는 B가 단원이다 라는 결론을 얻게 된다. 우리 다항식환에서 생각해 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A가 단원이거나 B가 단원이다 라는 결론이 나왔다 이거예요. 좀 말이 막 꼬이고 있죠. 자, 봅시다. P 이것은 AB인데 뭐 이걸 A가 넘친다 해서 해도 되고 B를 이용해도 돼요. 어쨌든 이것은 D의 아이디얼이라는 사실을. 그러면 이것의 극대성에 의해 요거 관계가 A가 P가 되거나 혹은 A가 D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러면 이제 요걸 니은이라 본다면 기억의 경우는 어떻게 되죠? 기억의 경우는 여기 A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건 AB잖아요. 그러면 A는 AB의 뭔가의 곱으로 나타난다 이거. 그러면 결국은 B가 단원이라는 결론이 나오죠. 여기는 어때요? 여기 1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1은 A 곱하기 B의 꼴로 A 곱하기 뭔가의 꼴로 나타나니까 A가 단원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써보면 이렇게 되죠. 이쪽에 씁시다. 니은의 경우부터 합시다. 니은의 경우 1이 D에 들어가고 요게 저기 A였잖아요. 이므로 1은 A 알파에다 AX 뭐라 할까요? A 알파 할까요? A 알파인 D. 즉 A는 뭐죠? 단원이다. 그 다음에 기억의 경우 예, 이제 A가 당연히 A에 들어가죠. A 곱하기 1이니까. 근데 이게 지금 P라고 했죠. P는 AB잖아요. AB. 이므로 A는 AB 곱하기 베타다 이거예요. 적당한 베타인 D. 근데 여기 아무것도 0이 될 수는 없어요. 0이 되면은 지금 A가 0이 되면 다 P도 0이 되고 곤란하죠. 그래서 0이 아니니까 약분이 될 거 아니에요. B가 뭐죠? B 베타 이꼴 1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B가 단원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따라서 1은 B 베타, 즉 B가 단원이다. 그래서 이제 P가 AB라고 둬보니까 P 이꼴 AB라고 둬보니까 A가 단원이거나 자 B가 단원이다. 이렇게 돼. 그죠? 자, 이것은 이제 그냥 PID 조건은 여기서 쓰였나요? 안 쓰였죠. PID 없이 그냥 이게 이쪽 방향이 확인이 돼요. 왼쪽에서 오른쪽.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갈 때는 이게 이제 PID 조건이 여기 쓰인다. 이거. 그래서 반대쪽 한번 해봅시다. 이제 이건 지워도 되겠죠. 음, 45.12에서 극대 아이들이 된다 라는 사실에 대한 증명이죠. 극대 아이들이 된다는 사실은 이제 일단은 기하권이라는 가정을 하고요. P가 D의 기하권일 때 첫 번째 극대가 된다는 것은 진 아이디얼이다. D의 진 아이디얼이다. 두 번째 P가 극대성을 만족해야 되니까 이렇게 되면 I는 뭐죠? 그 P가 되거나 혹은 I는 D가 된다. 이걸 체크해야 되죠. 사이에 들어가는 건 없다는 거예요. 극대성. 그럼 이건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P가 D가 되면 P는 뭐가 되죠? 단원이 될 거 아니에요. 무슨 소리냐? 단원은 그 기하권은 단원이 아니죠. 예, 기하권은 0도 아니고 단원도 아니고 두 번 그 대전제 자체가 0 아니고 단원 아니고 P 이꼴 AB로 나타나면 A가 단원이거나 B가 단원이다. 조건 자체가 이 단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P가 단원이 아니므로 단원이 될 때만이 D가 되니까 이것은 D하고 다르다. 이렇게 바로 결론 내리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실을 확인해 볼까요? 일단은 지금 중간에 이 D가 있고 여기가 P가 있는 상태에서 여기 I를 집어넣었어요. 그죠? I를 이렇게 집어넣은 상태다. 아이디어를. 근데 이게 지금 PID라는 가정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뭐가 될까요? 모든 아이디어는 주 아이디어이 돼야 되니까 이게 적당한 뭔가에 의해서 생성이 된다 이거예요. 그죠? 그걸 A라 둡시다. A라 두면 이제 일단은 P가 어디 들어있느냐면은 P는 여기 안에 있어요. 그렇다면 P라고 해놓고 A라고 쓰죠. P가 요 안에 있고 P는 A를 인수로 갖게 되죠. 그래서 P가 여기 들어가니까 P는 A 곱하기 뭔가로 나타나요. AB. 그러면 됐잖아요. A가 단원 혹은 B가 단원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기하권이란 가정을 했기 때문에 혹은 B가 단원. 자, 이때 A가 단원인 경우는 이거하고 같아지죠. B가 단원인 경우에는 A하고 AB하고 같아지고 P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I가 D가 되고 이런 경우는 I가 P가 된다.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이거예요. 방식 증명하고 똑같아요. 이거. 방식 증명하고 똑같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 써보면 이렇게 되죠. D는 PID이므로 적당한 뭐죠? 그러니까 여기 더 가정을 해봅시다. 이렇게 P, I, D 일 때 D는 PID이므로 그죠? 자, 최종 목표는 I는 D, I는 P 이거네요.
자, 일단 A인 I가 있어가지고 만족하기를 I는 A 이렇게 되죠. 그럼 관계를 보면 알 수 있다시피 P 이것을 P가 갖고 있고 P는 P 곱하기 1이니까 그 다음에 요게 I에 들어가고 I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P는 A 곱하기 B, B인 D가 된다 이거예요. 그럼 P는 기하권이므로 적어도 하나는 단원이다. A가 단원이거나 혹은 B가 단원이다 라는 결론이 나오죠. 그죠? 이 경우 기억, 요 경우 니은이라 본다면 기억의 경우 I는 A고 A는 자, A가 단원이니까 D가 된다. 니은의 경우는 I는 A고 A는 AB가 되고 이게 P가 된다. 이렇게 되죠. 해서 이제 사이에 하나 집어넣어 보니까 그게 D 전체가 되거나 그게 P가 되더라. 뭐 이런 결론이죠. 그 다음에 이제 45.14 그 1314인데 이거는 이제 그 앞에서 했던 증명하고 똑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자 여기 45.1314 여기 1 요것만 보이면 뭐 2번은 수학적 기납법이니까 P가 AB를 나눈다 했잖아요. 그죠? 그럼 P가 A 나누거나 P가 B를 나눈다. 이거는 사실 방금 위에 있는 결론을 이용해 가지고 밑에 있는 이걸 증명해 보면 된다 이거예요. 어떻게 하냐면은 P가 D의 기하권이기 때문에 P에 의해서 생성된 주 아이들이 극대 아이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P 이게 뭐 I 극대 아이들이다. 그죠? 그 극대 아이들. 근데 극대 아이들이면은 소 아이들이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단위원을 가진 가원 안에서는 극대 아이들이면 소 아이디얼. 상환이 체가되기 때문에 상환이 정역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P가 AB를 나눈다면 AB는 어디 들어있나요? AB는 P를 인수로 가져야 되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 아이디얼 안에서 AB가 나타났으니까 A가 들어가거나 혹은 B가 들어간다.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럼 P가 A를 나누거나 P가 B를 나눈다. 이렇게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뭘 써먹었냐면은 극대 아이디얼이면 소 아이디얼이다. 이 조건을 써먹었다. 극대는 소다. 이걸 써먹었어요. 물론 뭐 이걸 확장하면 수학적 기납법에 의해서 2번은 자동으로 나오니까 뭐 2번은 생각할 것도 없죠. 그래서 이것저것 다 이렇게 끌어모아보면 45.17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저것 다 이용해가지고 45.17이 나오기 때문에 증명은 당연히 어려워요. 앞에 보조 정리도 안 한 것도 많고 해서 그냥 넘어갈 거예요. 이거는. 자, 45.17 동그라미 정리. 일단은 결론은 당연히 알고 있어야죠. 모든 PID는 UFD다. D가 이게 PID면 D는 UFD다. 뭐 이거 증명해 보면 좋은데 뭐 그럴 필요까지는 없어요. 이거는 어디서 확정이 된 거라고 볼 수 있느냐 하면 QX 유리계수 다항식이 모임이 QX죠. QX가 UFD다라는 증명이 있었어요. 그게 23.20이에요. 이것은 일반화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지금 증명하기에는 조금 너무 복잡하기만 하고 학습의 측면에서는 생략하는 게 더 낫겠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소원을 생각해 볼 건데, 소원은 뭐냐면 소수의 일반화예요. 소수는 사실 정수에서는 소수라는 것이 1보다 큰 정수로서 뭐예요? 1과 자기 자신 2의 양의 약수를 갖지 않는 것을 뜻하는 거였는데, 임의의 정역으로 소원을 확장하려고 보니까 1보다 크다라는 말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화된 소원의 정의로 생각해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둘 다 소원으로 채택할 수밖에 없게 돼요. 뭐보다 크다라는 말 자체가 정의가 안 되기 때문에 실수처럼 정수처럼.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5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성질을 갖고 있냐면은 이걸 그 유클리드 정리라고 부르는데, A, B를 나누면 A가 플러스 마이너스 5는 A에 쏙 들어가거나 B에 쏙 들어간다, 이런 정리를 만족하죠. 이게 유클리드 정리예요. 그죠? 이게 정수론에서 뭐 엄청나게 중요한 정리잖아요. 물론 이것은 0도 플러스 마이너스 1도 아니에요. 단원도 아니고 0도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성질을 만족할 때 이걸 소원이라고 불러주자. 소수죠, 소수 사실은. 그래서 정의 일반화된 이제 45.15 정역에서는 이런 조건을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정역 D에서 P가 D의 소원 혹은 소수 프라임 엘리멘트 프라임 엘리멘트라고 부르는데, 그건 뭐냐? 자, P는 0이 아니고 단원이 아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P가 A, B를 나누면 P가 A에 쏙 들어가거나 P가 B에 쏙 들어간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게 지금 소원이죠. 아까 전에 기하권에서는 다른 조건 그대로 있고요. 기하 당시 뭐였어요? P가 A, B면 A가 단원 혹은 B가 단원이다, 이거였잖아요. B가 단원이다. 이게 이제 기하권이었잖아요. 뭔가 비슷하죠. 실제로 이게 좋은 조건 하에서는 동시 조건이 돼요. 서로 같은 말이 된다 이거예요. 좋은 조건이 뭐냐면은 UFD라는 조건 하에서는 서로 동시관계에 있어요. 기하권과 소원이 같은 말이 된다 이거예요. 이 말이 이제 요게 한번 기출 문제 우리 선다형 문제로 해서 예전에 보기 지문 중에 하나로 이렇게 나왔었는데, 자, 예 45.16에서 기하권과 소원의 관계를 이제 말하고 있어요. 일단 정역 D에서 P인 D일 때 P가 소원이다, P가 기하권이다. 기하권이면 소원이 되고 소원이면 기하권이 된다. 요거 이쪽은 임의의 정역에서 성립하고요. 이 정역에서 이쪽은 유일분의 정의 UFD에서 성립한다 이거예요. UFD 기하권이 소원되는 건 UFD다. 기소유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기억하고 있어요. 저는 기하권이 소원이 되는 것은 UFD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뭐 그렇게 되는데, 이게 위에 거는 45.25예요. 여기에 이제 45점 연습 문제 45.25, 그 다음에 이쪽은 이제 연습 문제 45.26이에요.
이게 사실 뭐 정리로 이렇게 소개된 책도 좀 있는데, 그럼 지금 얘 45.16은 뭐냐? 여기 여기 일반적으로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걸 소개해놨어요. 얘 45.16에서는 이 역방향이 일반적으로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걸 소개해놨어요. 그래서 일단 일반적으로 이게 성립하지 않음을 이제 반례를 통해서 해봅시다. 정역에서는 이제 요 반례 정역에서 성립하지 않는다. 않는 예를 여기서 이제 역방향에 대한 예를 소개해놨어요. 그게 뭐냐면은 D를 뭘로 주냐면은 유리계수 다항식으로서 x제곱, xy, y제곱 이렇게 잡아왔어요. 제곱, 세제곱, 제곱. 세제곱이 좋겠어요. 세제곱. 이걸 잡고요. 그 다음에 그 P를 뭘로 잡냐? XY를 잡을 거예요. P를 XY에 대하여. 물론 이거는 이제 정의가 뭐냐면은 이것은 Q의 X세제곱, 이건 유리계수 다항식으로서 X세제곱을 대입시킨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모든 계수들이 3의 배수가 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걸 계수로 갖는, 이런 것들을 하나의 계수로 갖는 XY를 또 미지수로 잡아보자 이거예요. 그런 다항식들이 있겠죠.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Y세제곱 이런 거예요. 근데 사실 정의는 이렇게 하지만 생각할 필요 없고 A, B, C를 문자로 갖고 그것을 서로 곱한 것들과 유리수와 곱해서 그냥 나타낸 것들이죠. 결국은 이제 X세제곱, XY, Y세제곱을 거듭제곱의 곱으로 나타낸, 그죠? 그래가지고 계수들을 유리수 잡아낸 그런 것들이 돼요. 그래서 여기 안에 들어가는 다항식들은 어떤 꼴이 되느냐 하면은 그냥 단순히 P의 X세제곱, XY, Y세제곱 이런 다항식은 이런 모양일 거예요. X세제곱의 I제곱, 그 다음에 XY의 J제곱, 그 다음에 Y세제곱의 K제곱 에다가 A에 여기 AIJK, 그죠? 해가지고 시그마 적당히 IJK를 한 것들이 된다 이거예요. 물론 유한계로 나타나겠죠. 여기 모양이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니에요. 물론 AIJK는 어디 있냐면은 계수들이 유리수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여기 다항식이라는 게 요거 변수, 요거 변수, 요거 변수인데 이거 거듭제곱 해가지고 유리수 곱하고 더한 거 적당히. 그런 모양들이 여기 들어있을 거예요. 아무튼 그 중에 하나가 이제 P 꼴 XY다. 이거. XY는 뭐냐면은 여기 0, 1, 0. 그 다음에 여기 1로 잡아가지고 한 개만 딱 텀이 하나인 거예요. 그렇죠? 그게 여기 XY. 그러면 지금 이제 여기 반려가 되기 위해서는 이게 기하권이다. 그리고 소원은 아니다. 이걸 체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첫 번째 P가 D의 기하권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P는 D의 소원은 아니다. 기하권이다라는 사실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P 꼴 AB 이면 A 꼴 A가 단원 혹은 B가 단원이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P가 AB다 했는데 AB는 XY잖아요. 이게 AB는 P가 XY다 이거예요. 그죠?
그러면 A도 B도 어떤 꼴이 돼야 되느냐 하면은 지금 당연히 여기 D의 원소의 꼴이 돼야 된다 이거죠. D의 원소. 그러면 A와 B는 둘 다 어떤 모양이냐 하면은 쓰기 좀 난처하지만은 복잡하게 이렇게 쓸 수밖에 없죠. 자, 보세요. 시그마 A, I, J, K에 X 3I 제곱, XY에 J 제곱, Y 세제곱에 K 제곱 이런 꼴로밖에 안 됐죠. 그리고 이것은 뭐냐면은 B의 IJK에 X3 3I, XY에 J, 그 다음에 Y에 3에 K. 뭐 이게 뭐 IJK를 적당히 가져와야 되겠죠,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 IJK 적당히 갖고 와가지고 더한 모양이다 이거예요. 이게 다 저기 있는 D의 원소들이죠, 그죠? 근데 이런 거하고 이런 거하고 곱해가지고 지금 XY가 되고 있다, 그렇죠? 그러려면은 결국은 여기 있는 I와 J는 무조건 얼마가 해야 돼? 제로밖에 안 돼요. 그죠? 여기도 기왕이면 앞에서 했던 것처럼 이제 괄호를 여기 쳐버립시다. 이렇게 치면은 자, 여기 지수들은 이게 제로 될 수밖에 없어요. 곱한 것들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도 제로 되고 여기도 제로 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어차피 가역원들이니까 단원들이니까 유리수들이라서 그 다음에 이쪽하고 이쪽만 살아남을 수 있는데 여기가 뭐예요? 1, 제로 되거나 제로 1 되거나 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므로 A와 B는 이므로 A 꼴 이제 어떤 경우 X 뭐 A1에 XY 이거 B가 뭐 B1 이런 식으로 되거나 아니면은 A가 A1 되고 B는 B1의 XY 뭐 이런 꼴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물론 여기서는 이제 A1, B1은 다 상수죠. 그래서 위의 경우는 A가 단원이거나 밑의 경우는 B가 단원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기분이 좀 안 좋으세요? 요게 단원이잖아요. 이게 물론 0은 안 되니까 이게 단원. 이게 단원. 그래서 이런 케이스에서는 B가 단원이고 이런 케이스에서는 A가 단원이다. 이게. 실제로 이 두 개 곱해가지고 XY가 나오려면은 그런 경우밖에 없잖아요. 이게 무조건 제로 나오고 여기가 딱 1 나오고 여기가 0 나오는 케이스하고 여기가 0 나오고 1 나오는 케이스밖에 없잖아요. 그게 지금 이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기하원이라는 사실을 체크했고요. 그 다음에 P가 D의 소원이 아니다. 이걸 체크해 봅시다. 자, 소원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소원이 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었어요? P가 AB를 나누면 P가 A를 나누거나 P가 B를 나눈다. 이런 얘기인데 당연히 안 되잖아요. 자, P가 XY인데 그죠? 여기 A와 B를 뭘로 잡을까요? XY고 A를 X 세제곱 Y를 Y 세제곱 잡으면 충분하죠. 그럼 XY는 X 세제곱을 나누나요? 안 나누잖아요. XY는 Y 세제곱을 나누나요? 안 나누잖아요. 따라서 이건 되면서 이건 안 되는 경우가 나타났으니까 소원이 아닌 거죠. 그래서 자, P 꼴 A 꼴 X 세제곱 B 꼴 Y 세제곱에 대하여 P는 A, B를 나누어요. 그죠? 왜? XY고 이게 X 세제곱 Y 세제곱이니까. 그러나 XY는 그
A를 나누지 X 세제곱을 나누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XY는 또 B를 나누잖아요. Y 세제곱도. 그죠? 해서 이제 소원이 아니다. 이쪽 연습 문제 25, 26은 막 생략합시다. 여기 생략하고 45.29 있죠, 그죠? 29하고 30 둘 다 동그라미 해두시고요. 이것도 사실 지금 앞에서 쭉 물려오는 얘기라서 이걸 증명하기는 곤란해요. 그래서 둘 다 일단 결론을 확인해 두시고, 이건 뭐 문제를 풀 때는 이건 그냥 잘 알려진 사실로 적용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D가 UFD다. 그러면 DX가 UFD다. 이거 있죠, 그죠? 이거 확인할 수 있다 이거. 예를 들어서 Z의 XY 이것은 UFD가 되죠. 이유는 Z가 UFD이므로 Z의 X가 UFD고 그러면 Z의 X의 Y가 UFD다 이거예요. 이게 뭐냐? Z의 XY예요. 당연히 이거 같다는 건 뭐 이해할 수 있죠. X를 개수로 갖는 정수계수 다항식들을 개수로 갖는 Y를 변수로 갖는 다항식 해봐요. 그럼 XY 자유롭게 해가지고 정수 거듭제곱 해가지고 정수하고 곱한 것들의 합이죠. 그래서 그냥 결국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뭐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써먹는다 이걸. 그 다음에 정리 45.30 45.30은 F가 체가 된다면 F의 X1 XN 이건 UFD가 된다. 뭐 이거는 이제 비슷한 얘기인데 F가 체가 되면 이제 F의 X가 뭐가 되죠? F가 체가 되면 F의 X는 UFD가 된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죠, 그죠? 그래서 뭐 UFD가 되니까 X1 해봤자 또 UFD에 또 한 번 더 해봐야 UFD고, 그죠? 그래서 계속해서 나가면 F의 X1, XN 역시 UFD다. 뭐 이렇게 이제 여기 45.30이에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자, PID에서는 이게 되느냐? D가 PID면 D의 X가 PID냐? 안 돼, 이거. D에서 할 건데, ED 면 D의 X가 ED가 되느냐? 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자, 요 반례를 뭘로 알아두시냐면은, ED는 뭐 아직 안 했지만 1번에서는 D를 뭘로 잡냐면 정수로 잡아봐요. 정수 Z에 대해서 첫 번째 D는 PID가 돼요. 그러나 D의 X는 PID가 아니다 이거예요. 정수가 PID가 되는 건 뭐 당연한 얘기고, DX가 PID가 안 되는 얘기는
아이디얼로서 주아이디얼이 아닌 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i를 뭘로 잡냐면은 fx인 zx 정수계수 다항식으로서 이것의 상수가 2의 배수 되는 것들 다 모아놓으면 돼요. 이렇게 되면 에 대하여 i는 dx의 아이디얼이 된 zx의 아이디얼이 된다는 사실은 쉽게 나와요. 생각해봐요. 숙제 할 것도 없어요. 여기 지금 상수항이 2의 배수인 두 다항식을 갖고 와봐요. 그럼 상수항이 2의 배수인 두 다항식을 갖고 와서 빼면 상수항이 2의 배수가 되죠. 그래서 들어가고, 상수항이 2의 배수인 다항식하고 그냥 정수계수 다항식을 곱해봐요. 상수항이 어떻게 될까요? 2의 배수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아이디얼 숙제했어요, 지금 방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생각해 보느냐 하면은, 자, 주아이디얼이 아니다. i가 zx의 주아이디얼은 아니다 라는 사실을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이디얼로서 주아이디얼이 아닌 게 하나 나타난다면 그게 뭐예요? PID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주아이디얼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확인하느냐? 주아이디얼이라고 가정해봐요. i가 zx의 하나의 주아이디얼이 된다라고 생각해봐요. 그럼 i는 뭔가에서 생성이 되겠죠. 그거를 이제 fx라 둘까요? fx, 예. fx가 i 안에 들어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뭔가 문제가 된다. 모순이 된다 이거예요. 모순. 그럼 모순을 어떻게 유도하겠느냐 하면은, 여기 안에는, 이 안에는 어떤 원소들이 들어있냐면은 상수항이 2의 배수인 다항식을 모두 다 모아놨어요. 그죠? 그렇다면 여기에 다항식 중에서 예를 들어서 x의 50승 더하기 x의 세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4 이런 걸 갖고 와가지고, 자, 여기 이제 상수항 2의 배수니까 여기 들어가는 게 틀림없어요. 그죠? 근데 그게 여기 들어가서 도움이 돼요. 우리 증명하는데. fx가 뭐가 될까? 이렇게. fx는 이것은 fx를 인수로 갖는다. fx가 뭘까? 도움이 되나요, 지금? 안 되죠. 여기에 뭔가가 있다는데 이게 너무 복잡하니까 fx를 찾아내는데 문제가 생긴다 이거예요. 그래서 간단한 게 좋겠죠. 간단한 거 뭐가 있을까요? 제일 간단한 거. 예? 예, 2가 여기 제일 간단한 원소예요. 아예 0 이런 거는 그런 얘기하면 안 되죠. 2가 여기 들어간다는 사실 때문에 2는 상수항 2의 배수인 다항식이에요. 정수계수 다항식. 그러니까 fx가 2를 나눈다는 사실을 생각해 봐요. 그럼 fx가 2를 나누니까 fx는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fx는 자, i의 원소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2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fx, 다시 말해서 i라는 것이 fx 이꼴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된다. 물론 그 말은 플러스 마이너스 2배의 전체 환이 정수계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은 2배의 정수계수 다항식이나 마이너스 2배의 정수계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2배의 zx라고 쓰면 되죠. 그죠? 그러면 이게 같다는 말은 모순이죠. 왜? 누가 더 커요? 이거하고 누가 더 크죠? 이쪽이 커요? 이쪽이 클까요? 이거는 상수항만 2의 배수면 되고 이거는 모든 개수가 2의 배수니까 사실 여기 들어가고 여기 안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x 더하기 2. 이것은 여기는 들어가요. 근데 여기는 안 들어가죠. 모든 개수가 2의 배수라 해야 되니까. 같다는 것은 모순이다. 그래서 해서 이제 이게 PID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얻게 됐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D가 PID면 D의 X가 PID냐? 안 된다 이거. Z는 PID지만 Z의 X는 PID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D가 ED면 DX가 ED다. 이거의 반례 뭐냐? 똑같이 Z를 주면 돼. 왜 그러냐면은 아까 전에 잠깐 얘기했지만 이제 관계는 제일 작은 게 ED고 물론 채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PID, 그 다음에 UFD죠, 그죠? 그러면 Z는 ED다라는 사실을 만족하죠. 근데 ZX는 ED가 아닌 건 당연해. 왜냐하면은 이미 ZX는 PID가 아니거든요. PID 바깥으로 나가야 되니까 ZX는 뭐 ED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ZX는 실제로 여기 들어가잖아요. ZX. 그래서 ZX는 ED가 되면서 ZX는 ED가 아닌 그런 꼴이 나타났다. 그래서 이 반례 2번의 반례도 D 꼴 Z에 대하여 D는 ED가 되면서 D의 X는 ED가 아니다 이거예요. 유클리드 도메인이 아니다 이렇게 돼요. 뒤에서 나오겠지만 자, 그 이유는 DX는 방금 했듯이 PID가 아니기 때문이다. PID가 아니니까 ED는 당연히 안 되는 거죠. 더 강한 조건이라서. 해서 일단 45절까지 이렇게 마무리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46절, 47절 하고 그 다음에 채론으로 이제 갈로아 이론으로 들어갈 거예요. 예.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